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부터는요.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세요. 라고 나와있어. 암리타님, 선생님도 반려동물 기르시나요? 기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도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르진 않고 사무실에서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기니피그라고 아세요? 네, 잠깐 사진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인터넷? 그거 너무 작네. 와, 지금 비가 오려고 지금 창문 밖에서 계속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폴리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보통 개, 고양이 이렇게 많이 기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긴 애들 기니피그라고 하는데, 기니피그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기르는 기니피그는 약간 요렇게 비슷하게 생겼고, 한 마리는 완전히 하얘요. 완전히 하얀 애. 근데 완전히 조금 약간 갈색 조금 있는 애. 이런 애들 기르고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죠?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온순하고 주인도 알아보고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잘 따라서 귀여워요. 행동 보면. 혹시 기니피그 기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네요. 네, 넘어갈게요. 세나님 너무 귀여워요. 근데 직접 보면 더 귀여워요. 우는 소리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기니피그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행동도 귀여워요. 나티님이 햄스터라고 해주셨는데, 햄스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햄스터는 진짜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기니피그는 이렇게 주먹만 해요. 좀 크기가 커서 더 이렇게 조금 만질 때 더 귀엽고 이렇게 쓰다듬을 수도 있고, 약간 햄스터는 주인을 잘 못 알아보는잖아요. 약간. 근데 기니피그는 내가 이렇게 밥을 주고 청소해주면 주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만질 때 가만히 있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야스민이 글 좀 키워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키워드릴게요. 보이세요? 네, 괜찮죠? 가려지지 않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는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죠. 듣기나 읽기 모두 다 글의 내용과 같은 것에서 사실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도, 오답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고 이 32번부터 34번까지 세 문제잖아요. 근데 세 문제면 어차피 6개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 6개? 6개가 아니라 세 문제면 6점이거든요. 시험에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읽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문제 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뒷부분에 그 특히 긴 글 나오는 글 하나에 문제 2개씩 있는 그 문제들 있죠. 뒤에 42, 43, 44, 45, 46, 47 해가지고 50번까지. 자, 그 문제들은 글을 못 읽으면 여러분들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글 하나에 문제 하나니까 세 문제 다 틀려도, 만약에 문제를 못 풀어도 6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시간 오래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넘어가서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을 때 문제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글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이렇게 봐서 대충 문제를 뭐 몇 번이다 이렇게 찍고 그냥 뒤에 먼저 넘어가서 나중에 시간 여유 되실 때 다시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32번은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지지난주, 2주 전에 제가 한국 문화 역사 관련한 읽기 예상 문제 수업을 했을 때, 이 한국 책 있죠. 과거 책에 대한 그 내용을 쭉 문제로 보고 풀었었어요. 그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 나왔었죠. 이 동의보감에서 그 대장금 드라마 보여주면서 원래 과거 조선에서는, 과거 한국 역사에서는 여자들이 요리를 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요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리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 7개월 전? 과거 몇 개월 전에 또 한국 문화 역사 관련한 수업을 했을 때 읽기 예상 문제에서 이 조선 음식과 관련한 역사책으로 이거 책 소개해 드렸어요.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이 있다. 근데 이 음식 디미방은 실제로 조선시대, 과거 여성이 자신이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조선시대 요리 방법 300가지 이상을 쓴 요리책이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서 면, 밥, 술, 그 다음에 국,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요리책인데, 그리고 또 특징은 여자들이 읽기 쉽도록 한글로 써졌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 라고 문제를 한번 풀었었죠. 그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요, 먼저 글의 내용과 같은 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시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밑에 내용에서 간단한 포인트 먼저 잡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면 책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책 이렇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거 빼고 포인트 잡으면요, 남성 요리사에 대한 책, 2번은 남성들이 요리를 한다, 사극 같은 드라마에서. 3번은 여자들이 중요한 일 못했다. 4번은 500가지 조선시대 요리법에 대한 거다. 나와있죠? 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볼게요. 자, 그림으로 맛보는 조선 음식사. 작은 따옴표 있기 때문에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것은 500년 조선 음식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한눈에 무슨 뜻이에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500년, 500가지 숫자 바로 나왔죠. 500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500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뒤에는 500과 관련한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숫자는 여기에서만 나왔죠. 그러면 안 봐도 이 500가지가 아니라 500년 동안의 조선 음식의 역사에 대한 책인데, 여기서 500가지의 요리법이라고 잘못 설명한 게 되겠죠. 자, 또 보면요, 이 책은 시대순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대순의 뜻입니다. 시대순, 1900년, 1910년, 20년, 이게 시간의 흐름 순서가 시대순이라고 해요. 자, 시대순으로 조선시대 음식 문화사 변화상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음식사가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시대 음식 문화의 변화의 모습, 상 들어가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모습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책을 보면 남성 요리사뿐인 그림이 이상하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남성 요리사 나왔어요. 우리 1번 확인해야죠. 1번에 남성 요리사에 대해서 쓴 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무엇에 대해 라는 것은요, 이 앞부분이 주제가 들어가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책은 이것에 대해 쓴 책이다 라고 하면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게 돼요. 이 A가, 여기 나오는 A가 이 책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이 책의 주제는 뭐예요? 500년 동안의 조선의 음식사, 음식 문화의 변화상, 이게 이 책의 주제가 되겠죠. 이 A가 돼요. 이 책의 주제의 주된 내용이
무엇에 대해 이 앞부분에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 책을 보면 남성 요리사뿐인 그림이 등장한다.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남성 요리사가 나왔지. 이 책의 주제가 남성 요리사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1번도 틀렸어요. 계속 볼게요. 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사극에서 사극 같은 드라마, 사극 드라마죠. 궁에서 여성들이 음식을 만든다. 아, 여기 틀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사극 같은 드라마, 여성들이 음식 만든다. 이거 2번 확인할 수 있죠. 2번. 자, 남성들이 요리한다. 틀렸어요. 여성들이 요리한다. 자, 하지만 자, 그 시대에는 궁에서 공식적인 직책 대부분이 남성들 차지였다. 남성들이 공식적인 직책을 차지했고요. 여자들은 단지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조라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은 옆에서 좀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요? 중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보조라고 하죠. 왜요? 보조는 옆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보조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서 3번이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궁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지 못했다. 맡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담당하다, 맡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채팅창에 지금 틀리신 학생들이 조금 있는데 이유가 단어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책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직책 무슨 뜻일까요? 직책. 직책. 혹시 들어봤어요? 자, 직책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일을 하는,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맡는, 뭐 공무원쯤 되겠죠? 공무원들이 하는 책임, 권한, 이런 것을 직책이라고 합니다. 암리타님이 업무라고 하셨는데요. 예, 맞아요. 업무에서 갖게 되는, 업무에서 받는 책임이나 권한을 직책이라고 하죠. 그냥 업무, 뭐 예를 들어서 업무, 내가 하는 일에서 받는 책임이나 권한, 어떤 거 있어요? 사장으로서의 나의 권한이 있죠. 나의 그 힘이 있어요. 권한, 힘이 있어요. 책임도 있어요. 내가 맡아야 할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걸 직책이라고 해요. 뭐 사장, 뭐 부장, 회장 이런 것들을 직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궁에서 뭐 좋은 직책들, 뭐 그 당시 조선에서는 벼슬이라고도 했는데요. 높은 위치는 다 남성들이 맡아서 하고 여성들은 그런 뭐 이런 업무 없이, 그런 이름 없이 그냥 옆에서 도와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야스민님 직접 쓴 책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직책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뭐 사장 이런 거, 뭐 회장님 할 때 이런 것들을 직책이에요. 일을 할 때 받는, 갖고 있는 책임이나 권한, 이것들을 모두 다 직책이라고 합니다. 뭐 대통령도 직책이에요. 뭐 장관도 직책이고요. 뭐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받게 되는 그 이름 있죠? 그런 이름들이 다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조금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힌트 드리면 이런 남성 요리사, 왕에게 음식을 해서 바치는 이런 남성 요리사를 과거에는 대령 숙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그러면 타자로 칠게요. 대령 숙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음식을 해서 왕에게 드리는 요리사 이런 뜻으로 대령 숙수 불렀죠.